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었을 때에 이제 미세먼지가 터지고 급기야는 대통령께서 저한테 한번 맡아줬으면 어떻겠느냐. 제가 사실은 미세먼지 아는 바가 전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이게 참 사회 문제가 됐다. 어떻게 보면 요즘은 그 북한 핵 문제보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있다. 제가 또 한 가지 불행 중 다행한 거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딱 양분돼 있습니다. 정부하고 또 야당 아니면 국민 간에도 전부 다 되게 진보, 보수 이렇게 갈려져 있는데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좀 갈려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들고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때 아마 그런 그 갈라지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참 그 어려운 일이다. 더 이상 외면할 수도 없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 국회에 가서 5대 당대표 또 국회의장님 이렇게 만나 뵙고 의견들을 많이 교환하면서 정치적인 그 협조를 얻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병옥 위원장님이나 뭐 다른 분들 우리 직원들 같이 하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아주 과격하다 싶을 정도의 단기적인 상당히 셔크 테라피 같은 걸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거 고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문희상 국회의장님께서 담대한 방안을 꽝 하고 터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꽝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거의 저나 비슷한 그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담대하든지 하여튼 과하든지 과격할 만큼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이제 병든 환자한테 상당히 고단위의 그 주사를 놓는 이런 방안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미세먼지 문제가 단순한 그 환경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그 경제 발전, 산업 혁신, 교통, 에너지 시스템, 일상생활 등 다양한 분야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이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기존 산업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종사자들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어 있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 첨예한 사회적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제가 가장 경계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지 국회의원 6분을 위원으로 다 모셨습니다. 여당 2명 포함해서 나머지 4대 야당 6분의 현지 국회의원들이 좀 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단독으로 마련해서 추진하는 대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 주체들의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기업과 국민 모든 사회 구성원의 충분한 수기를 거쳐서 도출된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사회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선은 국민 정책 참여단 500분들을 모셔서 좀 수기를 난상 토론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걸 가지고 우리 학자나 이제 전문가들, 전문위원들도 한번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고 또 6월 9일 날 지금 이제 시간은 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6월 9일 날 KBS를 통해서 약 한 2시간 정도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고 전문가들 같이 이렇게 나가서 한 대토론을 하고 거기서 도출된 안을 가지고 이제 전문가들 또 사개권위 또 이 사회 지도자, 경제계, 산업계 이런 분들하고 같이 수기를 해서 방안을 도출할까 합니다. 방안을 해서 9월쯤 다시 한번 전국 전 국민 대토론회를 해서
가급적 방안이 나왔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단도의 사회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과 기업 또 모든 이해 당사자와 소통을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국민 모두의 지지를 받는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서 정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이번에 대통령님을 뵀었을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많은 대통령 무슨 위원회, 총리 산하위원회 또 부처의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런 위원회들이 무슨 일을 해서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게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무슨 정책위원회도 무슨 일도 많이 생겼는데 과연 그런 것이 얼마나 이제 국민들하고 소통이 되는지 알려지는 잘 모르고 이것이 이제 또 자문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문회의지만은 이 국가기후환경위원회에서 건의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정책으로 분명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거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양수길 위원장님은 여기 김종욱 위원장님 와 계십니다만 지금 현직에 또 맡고 계시는데 녹색성장위원회 이런 것이 지금 크게 국민들한테 호응을 안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한테 약속은 이것이 법적으로는 자문기관이지만은 이것이 정책적으로 분명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상당히 힘을 얻고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배출원을 규제하고 단속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만 가지고서는 또 역시 국민들의 저항에 마주치는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여러 분야의 체질을 개선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국민들 개개인의 생산 또 특히 소비 패턴도 우리 국민들 자신이 가정에서부터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불편함 또 불만 이런 것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합의에 이르려면 하여튼 갈등이 일시적으로 커질 수도 있다. 더 증폭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권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 개개인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위원을 선정하면서 이렇게 볼 때 당진의 어떤 이장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 톨게이트에서 맨날 그냥 미세먼지만 마시면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톨게이트를 관리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하여튼 생생한 목소리와 생생한 여러 가지 고통, 어려움 이런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기빈 여러분, 우리가 하려는 일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를 없애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지속하게 만드는 거대한 사회혁신 작업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미세먼지 문제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인과관계를 국민들에게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국민 모두가 지지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어야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화력발전소라든지 공장, 자동차 등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주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는 동시에 UN 지속가능 발전 SDGs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는 3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미세먼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등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대기 오염이 국가와 지역을 넘나들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영내 국가 모두가 호흡 공동체라는 인식하에서 협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영내 모든 국가들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북아 대기 청정 파트너십, 노스이스트 에이시아 클린 에어 파트너십을 비롯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제협력을 추동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지난 4월 1일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이 문제를 협의를 드렸고요. 또 환경부 장관도 중국의 환경부 장관이죠. 중국의 환경부 장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제는 베를린에서 기후변화 관련한 회의를 제가 주재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논의를 좀 했고요.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세계 유엔의 기상관계 최고 책임자 WMO의 사무총장이죠. 사무총장하고도 만나서 한국의 이런 문제를 했더니 자기가 WMO 차원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거기에 chief scientist도 같이 앉았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필요하면 자기들이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월 28일은 또 이 방콕에서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 에스캅이라고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여기 참석해서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 또 국제협력, 특히 이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협력 관계를 견인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6월 5일은 전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유엔이 정한 여기 이 계기에 사실은 한국에서도 아주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행사가 많이 개최됩니다만은 제가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 측의 고위 인사와 한중 양국 간의 미세먼지 공동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5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월경성 대기오염 협약과 같은 사례를 참고해서 동북아 차원의 협약 체결을 위한 어떤 제도적 협력 기반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미세먼지 관련 국제 공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양수길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래야 이웃 나라들과 협력을 하기가 쉽다. 그래야 서로 신뢰관계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국민께서 제게 주신 마지막 과제로 생각을 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두에서 강조했지만은 정부나 저희 기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모두 우리 각자 모두 자리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꼭 기관만이 할 일은 아니다. 과학자들만이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개개인이 가정에서도 생활 태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런 뜻에서 한국 지속가능 발전 네트워크가 이번 포럼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전에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어디 초청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국제기구 환경회의가 생기고 나서, 기후환경회의가 생기고 나서부터
좀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그 총리 특별법으로 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의 어떤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잘 모르다가 그 지난 3월달 스트레이트로 한 일주일간 고생을 하고 나서 국민들이 좀 느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불행한 일입니다만 그 중에 다행한 것은 우리가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또 한 번 하신다면 또 하니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20년 후 지금을 되돌아봤을 때 이 순간이 한국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마음 놓고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깨끗하고 푸른 하늘을 찾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